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강북중학교 교사 이상현입니다. 네, 금요일에 과학터치에서 빛공해를 막는 구조물 제작하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새 메이크업 교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자회로를 구성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서 또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선생님들한테 좀 안내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제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은 빛공해를 막는 구조물 제작하기입니다. 빛공이라고도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광공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일단 공이라는 말은 산업이나 교통의 발달에 따라 사람이나 생물 이런 생태계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되는데 보통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은 소음공해나 그다음에 대기오염 이런 오염들은 물이나 공기에 대한 오염들은 친숙하게 알고 있지만 빛과 관련해서 빛이나 빛과 관련된 오염에 대해서는 생소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초록색 부분도 있고 회색 부분도 있고 노란색 부분도 있습니다. 이 초록색이나 노란색에 가까우면은 빛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회색에 가까운 부분은 빛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여기 이 부분은 산업화나 그다음에 이런 도시화가 잘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밝다해서 꼭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빨간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빛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는 이탈리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빛과 관련해서 오염이 심각하다고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광공해에 대해서 다시 얘기 드리면은 사람과 자연 생명체에 피해를 주는 필요 이상의 인공 빛을 의미하는데 빛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전구도 있고 LED도 있고 스마트폰, 요새 학생들 보면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 이런 인공적인 빛, TV 이런 빛들이 사람에 특히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 있는 그런 가로등 같은 경우도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생명체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을 통칭해서 광공해 또는 빛공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공해, 광공해 유형을 보면은 하늘의 밝아짐, 그다음에 장애강 또는 비침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눈부심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빛공해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또한 에너지 낭비, 빛과 관련해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것도 광공해의 또 다른 예시 또는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빛공해 피해 사례를 보면 일단 사람한테 주는 피해를 보겠습니다. 빛을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TV를 사용하다 보면은 수면 장애가 발생하는데 이 수면 장애가 발생하면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잘 발생하지 않으면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유발하면은 생체 리듬이 교란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심각하게는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비만이나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또한 빛이 너무 많으면은 시야를 가려서 운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한테도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양서류 이렇게 개구리나 그다음에 바다 거북 같은 경우는 달빛을 보고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다가가는데 주위가 계속 달이 아니라 낮에도 이렇게 밤에 이렇게 가로등 때문에 주변에 인공 조명 때문에 밝아지는 현상 때문에 잘못된 시기에 산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류 같은 경우는 하늘이 워낙 밝다 보니까 철새 이동에 방해도 받기도 합니다. 또한 벼가 자라는 데 있어서도 생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큰 피해도 입히기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공해, 빛공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제시한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 나름대로도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커튼을 친다거나, 두 번째는 그 깜빡이는 조명, 이렇게 뭐 조명 그 간판을 보면 깜빡깜빡거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대신에 깜빡거리지 않고 이렇게 빛이 일정하게 깜빡깜빡거리지 않고 이렇게 조명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밤에 만약에 불을 켜야 된다고 하면은 백색보다는 주황색이나 노란색 계열의 빛을 사용해야지 멜라토닌이라는 이런 색소가 이렇게 분비에 방해를 덜 받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당연히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밤늦게까지 하면은 안 되겠죠. 눈에도 안 좋겠지만 건강에도 눈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음 일상생활에 생활하는데도 지장을 받겠지요. 그다음에 타이머 및 강센서 사용인데, 타이머 같은 경우는 일출일몰 시간에 맞춰서 불이 켜지고 꺼지는 것을 이렇게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센서는 오늘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요. 이 광센서 같은 경우는 주위가 어두워지면은 조명이 커지고, 반대로 주위가 밝다, 아침이 되었다 하는 경우에는 불이 꺼지는 것을 활용하는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조명의 방향이나 높이를 조절하기도 하고요. 특히 뭐 광공해, 빛공해와 관련해서도 관련된 법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을 보면은 조명의 방향, 높이, 그다음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빛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률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광센서를 이제 이 빛공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광센서 조명, 이렇게 광센서를 만드는 그 전기회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데요. 뭐 초등학생들도 볼 수도 있고 중학생들도 볼 수 있고, 좀 너무 어려운 수준에서 선생님이 광센서를 만들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5가지 재료로만 활용해서 광센서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물로는 저항, 포토레지스터, LED, 브레드보드, 건전지 홀더, 그 다음에 이 건전지 홀더에 들어갈 건전지 AA 사이즈 2개가 있는데요. 저항이란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치인데, 특히 1kΩ짜리의 저항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토레지스터, 그 다음에 LED. 이 포토레지스터와 LED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예시입니다. 도체 같은 경우는 전기가 잘 흐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부도체는 부도체 또는 절연체라고도 하는데, 이 부도체나 절연체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물질이 반도체에 해당이 되는데, 이 반도체의 종류도 보면은 P형, N형이 있습니다. 이 P형과 N형이 적절하게 배열이 되면은 빛을 밝히는 발광 다이오드 LED라고 하는 빛을 내는 조명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 LED 같은 경우는 다리의 길이가 뭐 2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한데, 오늘 사용할 재료는 2개짜리입니다. 다리를 유심히 보면은 다리가 긴 거도 있고 짧은 거도 있는데요. 긴 거는 플러스 극을 의미하고요. 짧은 거는 마이너스 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건전지, 우리 리모컨 연결할 때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고려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 것처럼 LED를 연결할 때도 건전지의 플러스 극,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을 잘 구별하여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터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CDS라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항입니다. 저항도 보면은 빛의 세기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온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서미스터, 그 다음에 습도에 따라서도 변하는 저항이 있는데, 특히 포토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빛의 량, 광량에 따라서 저항의 세기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그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어두운 경우에는 180kΩ, 그러니까 180kΩ이면은 18만 옴 정도 되겠죠. 저항의 크기가 18만 정도가 되고, 주위가 밝을 때는 506옴 이렇게 바뀌는데, 포토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주위가 어두우면은 저항의 값이 커지고, 반대로 빛의 밝기가 밝은 경우에는 저항 값이 작아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프로 보면은 반비례와 빛의 밝기와
저항의 크기가 반비례와 유사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빛의 밝기에 따라서 저항의 값이 달라지는데 이것은 뭐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켜지는 가로등, 오늘 이렇게 만들어 볼 회로죠. 그 다음에 밝기에 따라 변한 핸드폰의 화면, 이런 것들이 CDS 또는 포토레지스터가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 포토레지스터나 이 CDS는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광센서의 제작 원리, 회로를 보겠습니다. 지금 LED,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터, 저항, 그 다음에 건전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특히 광가변 저항 또는 포토레지스터, 그 다음에 저항 같은 경우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일자로 어떤 전기 제품들이 서로 일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데 광센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 볼 회로에서 포토레지스터와 저항 같은 경우는 일렬로 연결하는 직렬 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LED와 광가변 저항은 병렬로 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작 원리를 다시 보면은 이렇게 LED, 그 다음에 CDS는 병렬로 연결, 그 다음에 CDS랑 저항은 직렬 연결이 되어 있는데 주위가 어두울 때는 LED 쪽에 전압값이 커집니다. 네, 커지고 반대로 주위가 밝아지면은 이 CDS 쪽에 이 LED 쪽에 전압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화면과 뒤에 화면에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합이 지금 3V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밝기에 따라서 이 저항의 값이 이렇게 골고루 분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주위가 어두워야지 LED 쪽에 전압이 커져서, 전압이 커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 전압이라는 것은 전기를 흐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그 능력이 커지면은 당연히 LED의 밝기가 밝아지겠죠. 광센서 회로를 이렇게 전선 대신에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브레드보드 같은 경우에는 왜 사용하냐? 이 브레드보드는 납땜 없이 전기로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전기 부품을 보면은 이렇게 뾰족한 핀이 있는데 이 뾰족한 핀을 브레드보드 보면은 오늘 사용할 브레드보드는 15개의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세로로는 하나의 금속 핀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를 보면은 3개의 금속 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LED를 연결하면은 빨간색 점과 검은색 점이 있는데 이 빨간색 점에는 LED의 긴 다리, 그다음에 검은색 점에는 LED의 짧은 다리를 연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LED를 연결한 다음에 이 포토레지스터를 병렬로 이렇게 지금 점이 보이시죠? 이 점 두 부분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LED랑 포토레지스터랑 연결했을 때 보면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이 긴 다리, 짧은 다리를 잘 구별해야 되지만 포토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검은색 부분에 저항 1kΩ짜리의 저항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기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전기를 흐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인 전압을 가진 건전지, 3V짜리 건전지를 빨간색 선, 검정색 선을 구별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회로를 보시면 밝을 때는 이렇게 불이 꺼져 있고 반대로 어두울 때는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구조물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새 메이커 교육이라고 해서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그림과 같이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한 아크릴을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쉽게 우드락, 그 다음에 골판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주위에 있는 레고도 좋습니다. 이런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건축물이나 가로등을 제작을 한 다음에 오늘 구성한 광센서 회로를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잘 부착을 한다면 완성도 있는 광센서 활용 구조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만든 회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LED랑 그다음에 포토레지스터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만약에 이렇게 지금 주기가 밝습니다. 밝은 경우에는 지금 LED가 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 CDS를 가리면은 이렇게 불빛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회로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의해야 되지만은 LED가 긴 다리랑 짧은 다리가 잘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건전지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도 잘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CDS를 가리면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지금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리고 그 다음에 손을 떼고 해서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회로의 완성도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이렇게 간단하게 강센서 회로를 구성을 해봤는데 오늘 강공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뭐 빛공의 강공이라고 하는데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뭐 불을 이렇게 필요할 때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에 사용해야 되고 요새 학생들 보니까 안경 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강공의 피해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좀 더 밤에 이렇게 휴대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고 밤에는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좀 건강하게 학교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